안녕하세요. 12월 2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굿모닝 투데이 이향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퇴직 후에도 일하는 분들 많으시죠? 다들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이은혜 경제전문 리포터 전해주시죠. 우리의 삶을 경제적 주기로 살펴보면 흑자가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 27세가 흑자가 되는 시기, 은퇴쯤인 61세가 적자가 되는 시기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균 26세 때까지 경제적으로 적자를 보다 27세에 노동소득이 소비를 넘어서면서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가 가장 큰 시기는 소득은 없고 교육비 지출이 큰 16세였습니다. 이후 소득이 점차 증가해 43세의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후 차차 감소해 퇴직 시기인 61세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해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는 비슷하지만 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가 56세에서 61세로 5년이나 늦춰졌다는 점인데요. 고령화에 따라 직장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은퇴 후에도 단기 일자리 등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100세 시대인 만큼 꾸준한 소득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낸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소식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약 57만 원 정도입니다. 이 고물가 시대에 그리 넉넉한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월 200만 원 넘게 받는 고액 수령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추후 납입 제도입니다. 추후 납입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나 실직이나 이직,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소득이 없어 갑자기 보험료를 못 냈을 때 추후에 해당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년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연기하게 되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1년당 연금액은 7.2%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월 100만 원을 받는 연금을 5년까지 연기하면 월 136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복무나 출산, 실업까지 특수한 상황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이후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출산은 둘째 아이를 2008년 이후 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 하지만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무조건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는데요. 내가 받는 금액이 적거나 또 5년 후의 건강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의 재정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모닝경제 브리핑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본인에게 맞는 연금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화인데요. 오늘도 흥미로운 신작들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영화는요. 벌써 세 번째로 스크린에서 호흡을 맞춘 유해진, 류준열 배우의 올빼미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주인공 경수는 맹인이지만 엄청난 침술 실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그렇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 궁으로 입성하게 되고 궁은 돌아도 못 본 척, 봐도 못 본 척.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불을 끄면 앞이 보인다는 사실인데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해? 딱 한 번만 묻겠다. 누가 시켰느냐? 올빼미는 밤에만 볼 수 있는 맹인 침술사가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될 일을 목격하면서 벌어지는 스릴러입니다. 낮도 아니고 밤에만 보인다니. 영화 올빼미는 이런 참신한 설정을 통해 사극이지만 스릴러의 묘미를 극대화했는데요. 또한 주인공 경수의 시점을 리얼하게 묘사해 몰입감을 살렸습니다. 스타킹을 씌우고 물주머니를 대고 최대한 광학적인 효과만으로 경수가 보는 시점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영화 올빼미의 결정적 사건은
청나라로 잡혀갔던 소현세자가 궁으로 컴백하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딱 보니까 세자한테 뭔 일이 벌어지네. 생긴 게 오래 살 것 같은 관상은 아니요. 고생 많았다, 아들아.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가 끝까지 숨죽이게 만드는 그런 장르인 것 같고요. 하룻밤 사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너무 긴장감 있게 재밌게 잘 그려져 있구나. 오랜 타지 생활로 병환이 깊어져 주인공 경수에게 치료받게 된 세자. 그렇게 경수는 세자 옆에 항시 붙어있게 되고 절대로 봐서는 안 될 것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현세자의 죽음이죠. 그는 어떻게든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음모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경수마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도망치는 자를 봤습니다. 누군가 세자 저하를 독살한 것이다. 실제 인조실록에 기록된 이야기를 담아 더 흥미로운 영화 올빼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 상상력을 동원해서 있을 법한 일 우리가 영화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 또한 새로운 스타일의 사극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기존 사극에 많이 나오는 장면들 다 없애고 장르적인 목적에 맞는 현대적인 스릴러를 만들자. 보면 볼수록 소름 돋는 배우들의 연기 또한 관전 포인트. 충무로 베테랑 배우부터 최근 블루칩으로 떠오르는 배우들까지 올빼미의 배우들은 폭발적인 시너지를 보여주며 극을 이끕니다. 믿어주겠습니까? 당장 저놈을 끌어내 목을 치거라! 보이는구나. 실제 한의사 못지않은 유준열의 침술 실력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 나 그 허준인 줄 알았잖아. 그는 촬영 전부터 침술 지도를 받으면서 완벽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배우들의 환상적인 케미는 물론이고 보는 내내 긴장감이 가득한 영화 올빼미. 과연 맹인 침술사 경수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스릴러는 사극뿐 아니라 현대극에서도 통하는 법이죠. 여기 또 다른 스릴러가 있습니다. 영화 세일해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일단 3-7일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토속 신앙에 따라 얼마 전 태어난 아기를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혜미와 우진인데요. 오늘은 다일리아가 좋을 것 같아요. 간다. 회사를 다니느라 늘 바쁘지만 언제나 자상한 남편 우진. 고생한 아내에게 잉어즙을 해다 먹이고 우리 집 약 좋아. 잘 들어. 가끔은 이렇게 꽃도 바치면서 사랑꾼의 면모를 뽐내는데요. 뭐야 최수종이야? 근데 저렇게 하긴 해야지. 우리 남편들 보고 있지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던 우진. 그런데 그는 예상치 못했던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뭔데? 부부 문자. 그렇게 우진은 장례식을 가려 하고 아내는 이 사실이 영 못마땅한데요. 원래 아기 있는 집에서 장례식 가는 거 아니야. 진짜 가서 금방 인사만 하고 올 거야. 아내 혜미의 만류에도 끝내 집을 나서는 우진. 금기사항에 민감한 혜미는 이 상황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래 사랑꾼이 왜 저래 갑자기? 이유가 있습니다. 뭐? 바로 이 장례식이 전 여친의 장례식이거든요. 엄청 심란하지만 일단 예의를 갖추고 보는 우진. 그는 그러다가 뜻밖의 인물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왜 누군데? 누구? 바로 전 여친과 닮아도 너무 닮은 쌍둥이 자매 예영입니다. 근데 진짜로 애기 태어나고 나면 이런 데 오는 건 좀 그래, 그지? 야, 취했나? 야, 요새 그런 게 어딨어. 애 데리고 논다더라. 축하해. 아니야, 그거 조심해야 돼. 유진아, 이따 갈 때 주방 들려가지고 소금 달라면 아줌마 주고. 난 우진 씨 장례식에 온 것도 찜찜해 죽겠는데 쌍둥이 동생 예영은 더 무섭습니다. 그녀는 마치 전 여친 세영과 같은 모습으로 우진을 대하는데요. 뭐 빙의한 거야? 무서워. 근데 너랑 헤어지고 그때부터 이상한 거야. 그래서 넌 세영이 마음 알고 있나 해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내?
늦었는데 그럼 들어가는 게. 그렇게 세일의 금기를 깨고 집으로 돌아온 우진. 미신을 믿지 않는 우진이기에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 자꾸만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너무 싸하다 싸해. 이거 불똥이야. 어떡하지? 건강한 아이가 벼랑간 아프기 시작하고 무슨 일이야? 어떡해? 좀 도와주세요. 앞집 사는 아내의 언니도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우진의 꿈속에선 자꾸 세영이 등장해 그를 괴롭히는데요. 결국 꿈과 현실도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감에 시달리는 우진. 도대체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영아, 네가 그런 거 아니지? 한국적인 미신을 흥미롭게 그려낸 미스터리 스릴러. 다양한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촘촘하게 그려낸 작품 세일의. 과연 금기를 깬 이 가족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세일의 뒷이야기는 영화에서 확인하시죠.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개로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두 편의 작품들. 오늘 본 두 편의 이야기 중 여러분이 선택한 작품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영화 올빼미와 세일의 모두 스토리 자체도 긴장감이 넘치지만요. 이 상징적인 장치와 감독의 숨은 의도들도 많이 숨어 있다고 하니까요. 영화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찾으면서 보시면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신선한 우리 밥상입니다. 오늘은 환절기 대표 보양식 한우를 가지고 연말 파티에 어울리는 특별한 음식들을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신선한 우리 밥상. 아침 식사를 막 마친 우리 또 주부님들. 하지만 오늘 또 주인공을 보면 이거 다시 아침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또 점심을 좀 빨리 당겨야 되나? 혹시나 또 지금 아침 식사 또 준비 전인데 메뉴를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오늘 최고의 또 주인공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영양 만점 영주 한우인데요. 요즘 유통 단계를 축소해 품질 좋은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네, 맛도 맛이고요. 또 원기 회복의 어떤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보양식 한우 빨리 만나보러 가야겠네요. 눈꽃 마블링이 자르르르 흐르는 오늘의 주인공 한우가 지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일단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육질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자, 이 한우 어디서 온 한우일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한우는 명품 한우 산지로 유명한 소백산 영주 한우인데요. 영주 한우는 물 맑고 공기 좋은 해발 1400m의 소백산 자락에서 사육되어 마블링이 뛰어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게다가 아마존씨를 첨가한 특수 사료를 먹여 키워 불포화 지방산이 높아 한우 고유의 풍미와 함께 육즙이 뛰어납니다. 네, 정말 먹음직스러운 이 한우. 근데 한우도 부위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등심, 부채살, 갈비살. 뭐 어떤 부위가 맛있을까요? 물론 다 맛있는데. 네, 모든 부위가 다 맛있지만 구이용으로 1등인 등심 부위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등심에 대해 좀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등심 부위는 마블링이 가장 잘 발달돼 있어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한우 부위 중 찰분이 가장 풍부해 빈혈 예방과 함께 어린이 성장 발육 그리고 노화 방지 등에 좋습니다. 네, 그렇단 말은 오늘 등심으로 요리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구워 먹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요리인가요? 네, 궁금하시면 얼른 장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장보기 몇 년 차인데 장 보는 거 제가 선수거든요. 선홍빛의 한우 그리고 지방은 유백색을 딱 띠고 있는 한우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수분이 적정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윤기가 나지 않습니까? 딱 봐도 좋은 한우입니다. 빨리 장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장 보러 오셨나 봐요. 네, 장 보러 왔어요. 한우는 언제 이렇게 또 드시나요? 평소에도 자주 먹긴 하는데 뭐 애기들 영양을 위해서도 할인할 때 좀 잘 사 먹는 것 같아요. 할인할 때는 또 네네. 특별히 또 많이 구매하시네요. 네, 많이 구매해 놓죠. 이 한우를 왜 좋아할까요, 우리 자녀분이요?
일단 부드러워서 맛있고 영양이 또 좋다 보니까 먹고 나면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야, 벌써 먹기 전인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 자녀분이 벌써 먹을 생각만 해도 기운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또 선호하는 부위, 뭐 자녀분이 선호하는 부위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저는 갈비를 선호하고요. 이렇게 뜯어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네. 저희 애기들은 등심을 아무래도 좀 잘 먹더라고요. 만약에 한우를 활용해서 요리를 만든다면 어떤 요리 한번 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오늘 할인하는 불고기를 사러 왔는데 이제 야채 좀 많이 넣고 해가지고 애기들한테 뭐 야채도 먹일 겸 해서 이제 고기 좋아하니까 같이 먹이고 있어요. 불고기로. 자, 그러면 이 좋은 한우를 고르는 뭐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저 어른들은 약간 이렇게 마블링 있어도 좋은데 애기들은 살짝 그런 게 없이 살고기 위주로 제가 많이 고르고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마블링 많은 한우를 고를 테니까 네네. 우리 어머님은 살코기 위주로 살코기 위주로. 예, 한번 장을 한번 보시죠, 어머님. 날씨가 쌀쌀해진 요즘 이 명품 한우 맛보고요. 예, 힘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눈꽃 마블링 보이시죠? 벌써 뭐 군침 도는데 어떤 요리가 탄생될까요? 지금 출발합니다. 영주에서 건너온 한우 가격 정보 알려드립니다. 겨울철 원기회복으로 이만한 게 없죠? 강사님,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가장 신선하고 이 마블링 좋은 한우로 장보고 왔습니다. 자, 이 한우 뭐 물론 구워 먹어도 당연히 맛있겠지만 오늘의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네, 오늘은 겨울철 별미로 활용하기 좋은 한우 등심 스테이크 덮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재료부터 보시죠. 저 그냥 구워 먹으면 안 돼요? 네, 오늘 요리에 들어갈 재료로는 한우 등심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파와 베이비 채소, 간장과 맛술, 설탕, 버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우 등심은 소금, 후추, 올리브유로 밑간에 10분 정도 숙성합니다. 양파는 곱게 채 썰어 찬물에 담가 매운맛을 제거하고요. 간장, 맛술, 설탕, 버터를 넣고 분량의 양파 조림 소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등심을 미디움으로 잘 굽는 게 포인트. 고기를 구운 팬에 버터를 살짝 두르고 양파를 갈색이 될 때까지 달달 볶다가 양파 조림 소스와 함께 졸여줍니다. 그릇에 밥을 담고 졸인 양파를 올린 후 한우 등심과 양파, 베이비 채소까지 올려주면 겨울철 별미이자 연말 파티에 잘 어울리는 한우 등심 스테이크 덮밥이 완성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먹방 시간. 우리 창희 씨 한입 가득 스테이크 덮밥을 먹어보는데요. 입안 가득 퍼지는 한우의 고소하고 깊은 풍미, 영양 만점,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네요. 한우 스테이크 들어가는 순간 뭔가 힘이 솟는 그런 느낌이고요. 역시 육즙이 팍 터지는,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단맛이 그대로 느껴져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한우 스테이크 이 덮밥이다 보니까 이 소스의 양념이 달짝지근하면서도 뭔가 좀 개운한 맛. 거기다가 그 새싹에 한 입 한 입 씹히는 그 식감, 싱싱하고 신선한 식감까지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가정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 이 한우는 딱 보고만 있어도 먹음직스럽고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한우는 또 보통 구워 드시지만 오늘 저희가 한우 스테이크 덮밥 만들어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딱 육안으로 보시기에. 이쁘고 맛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이쁘고 맛있다. 자, 실제로 맛있는지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큼직한 이 한우 등심, 이 스테이크, 그리고 덮밥과 함께 지금 입속으로 꼬린했습니다. 지금 고소한 소리 나셨어. 자, 그렇지. 야,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보통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스테이크 덮밥 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입니까? 안에 양파랑 이 양파 안에 간장 소스 들은 게 이게 조합이 좋은데요. 게다가 계속 씹고 씹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해요. 이 고소한 맛. 어떻게 보통 이게 한우는 보통 어떻게 드십니까? 보통 구워 먹죠. 구워 먹죠. 이 요리 이제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맛있어요. 가정에 계신 우리 남편분, 자녀분에게 오늘 내가 이 요리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한번 기다리고 있어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들어줄게, 자기야. 한우 많이 사갈게. 오늘은 영주 한우를 활용해서 한우
등심 스테이크 덮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대표 또 보양식 아니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 이 단백질이 풍부한 한우 드시고요. 건강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통 단계를 축소하여 품질 좋은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 영주 한우로 맛있고 건강한 한 끼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선한 우리 밥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안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우리 밥상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쌀쌀해져서 보양식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도 이 아이에게 한우 등심 스테이크 덮밥 꼭 한번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우로 겨울철 기력 보충해보시면 좋겠네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는 만큼 특별한 실내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부산에서 아주 특별한 아시아 미술 직거래 시장이 펼쳐지고 왔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와 미술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미술 장터가 개막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 대축제 2022 부산국제아트페어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국제미술 장터가 펼쳐지고 있다는 부산 백스코. 이번 행사는 작가가 직접 참여하는 아트페어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죠. 자, 올해도 아주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21번째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 인사드리는 부산 국제 아트페어 현장 찾았는데요. 아, 정말 준비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만큼 기대도 높아지는데요. 아트페어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 부산 국제 아트페어는 올해 21번째 21회째고요. 국내 포함 해외 작가들이 총 한 9개국에서 한 3,000여 점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 다른 주제로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좀 어떠한 슬로건으로 준비가 됐을까요? 오랜만에 네. 한 20여 명의 외국 작가들이 직접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네. 팬데믹 이후에 이제 제대로 다 갖춰진 어떤 페어의 형식을 갖춰서 나오는 것이라서 이제 그런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아시아 미술 직거래 시장.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자,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가님은요, 좀 알록달록한 그림들을 좀 많이 출품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디테일한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권성운입니다. 좀 자연적인 느낌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출품한 작품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제주에 내려가니까 또 이제 자연하고 어떤 보편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좀 관찰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림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되게 주제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우선되고요. 근데 이제 인간이 어떤가, 인간의 가치, 의미를 좀 탐구하는 쪽에 큰 주제는 맞춰져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어떤 관전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까요? 아름다움? 아니면 본인의 경험,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올해 행사에서 주목해야 할 작품과 작가를 만나봤는데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부스는요, 올해 부산 국제 아트페어 초대 작가님들 중에서 국내 작품 부문에 대상을 수상하신 우리 작가님의 부스를 찾았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와서 보니까요, 굉장히 차분해지는 전체적인 무드가 느껴지는데 전체적인 작품의 컨셉들은 어떤 걸 주로 작업을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작업하는 작품 내용은 붓으로 빚은 도자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빚는다라고 할 때는 흙이나 손으로 빚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붓으로 빚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면 도자기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떠한 의미들을 내포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심적인 두 가지의 상반된 이미지, 이제 비움과 항아리가 갖고 있는 체험에 대한 두 가지의 어떤 밸런스를 잘 조절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제 단지 이제 도자기네 접시네 항아리네라기보다는 그 속에 부주제들을 또 잘 알고 작품을 관람을 하면 네.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트페어는 항상 참여를 하셨었나요? 제가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초대 작가로 가장 오래됐을 거예요. 네. 한 15년 각째 지금 초대 작가로 나오고 있는데 네. 초창기 저도 신인이었고 지금 올해는 이제 큰 상까지 이렇게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인데 저도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그치. 네. 힐링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많이들 오셔가지고 많은 작품들, 좋은 작품들 많으니까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부스에는 로봇가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니, 그림들이 굉장히 색감이 다양해서 시선을 먼저 차로 잡았는데 로봇가 있네요? 네. 네, 어떤 작품들인지 전반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좀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과 이제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영감을 받은 단청 이미지를 서로 조합을 해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품. 좀 디테일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전통 단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적인 느낌들, 네.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가 서로 이어져서 감각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연구를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오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저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재밌게 전시를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에 마지막 겨울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언어의 장벽을 넘지 않고도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예술입니다. 해외 특별전 부스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Welcome to Korea.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today, viewers. My name is Edith. I'm a Dutch artist and I traveled many places and today I'm very happy to be here in Busan. So what does it mean? You can see here those two women. They are connected. They are holding on to each other, trying not to let go. This lower woman, she represents the reality. And this lower woman, it's about her dreamings and her belongings and her wishes. So actually it is about a struggle to let go of good memories. 또 관객 여러분들께 한마디 인사 한번 해주시죠. Well, I came all the way from the Netherlands to show my art to all the people here in Busan. Please come to the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and see not only my art but all of the other very nice international and national artists. 세계적인 유명 작가의 작품은 물론 새로운 흐름의 작품들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2 부산 국제 아트페어. 또 다른 작품도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지금 그림에다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제 가피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볼펜으로 그린 그림인가요? 네, 모나미 볼펜만 가지고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어머머머, 네.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네. 전반적인 작품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볼펜 그림인가요? 네, 볼펜만 가지고 색깔에는 볼펜도 있고 네. 뭐 검정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볼펜만을 가지고 자연의 대상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로 이렇게 큰 그림을 요거 한 자루로 그리셨다고요? 네, 많은 시간과 네. 이제 노동이 걸리겠죠. 네. 네, 그래서 오랜 시간에 어떤 축적된 시간의 어떤 노동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볼펜 하나만 가지고도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그 아트페어를 통해서 좀 어떠한 관객분들과 만나시길 기대하세요? 첫 발을 내딛는 그림에 관심 있는 관중들이 저한테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총괄 감독님과 함께 2022 부산 국제 아트페어 한번 잘 둘러봤습니다. 국내외 유수 작가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또 관람객 여러분들이 바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트페어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트 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최소 20여 개 이상의 국제적인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만족하실 만한 그런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약간 풀린다고 하니까요. 이곳으로 나오셔서 문화적인 시간도 좀 가져보시고 이렇게 도록도 참고하시면 전체적인 작품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더 알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시아 유일의 열린 미술 장터인 2022 부산 국제 아트페어. 이곳에서 국내외 유수 작가들을 만나보며 새로운 미술 시장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네, 2022 부산 국제 아트페어는 미술 작가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에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미술 시장인과 더불어 수익금의 일부는 유니세프에 기부가 되고요. 국내외 미술학도도 지원할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오후 9시까지 연장해 야간 전시도 한다고 하니까요. 퇴근 후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광안리 해수욕장을 화려하게 수놓는 부산 불꽃축제가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고 하고요. 해운대 비축제도 내년 1월 24일 화요일까지 열리니까요. 다양한 축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특별한 순간을 소개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채널 굿모닝 투데이 채팅방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사연 소개는 물론이고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굿모닝 투데이는 다음 주 더욱더 재미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투데이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굿데이 되세요.